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넘어가? 어,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본질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쵸? 그 유추를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 질문들이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들을 다시 한 번 더 들고 왔습니다. 자, 반드시 그래야 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은 자의성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자의성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유추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의적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조금 단어만 보고 유추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 애들 사회성 대충 무슨 말인 줄 알겠고 역사성도 우리가 역사가 뭔 줄을 아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도 알 것 같고 창조성도 창조가 어떤 뜻인지 아니까 얘도 어떤 뜻이겠다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의성부터 한번 가봅시다.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요? 네, 얘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요? 예, 얘를 우리는 나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뭘까요? 네, 정답은 이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이름 지은 데 있어서. 왜냐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부르거든. 얘를 부를 때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트리라고 불러요. 그쵸? 뭐 중국에서는 슈라고 부른다던가 일본어에서는 기라고 부른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르게 불러요. 자, 손이라는 것도 영어로는 핸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뭐 중국어에서는 서우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 부르는 게 더 달라요. 나비도 우리가 알지. 버터플라이. 내가 쓸 수 있는데 이불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써보라고. 그쵸? 버터플라이는 우리가 영어로는 버터플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나비라고 불러요. 그쵸? 중국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후디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빠삐용이라고 불러요. 그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 거야. 그 왜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이 언어가 얘 우리가 아는 이 나무 얘랑 어떠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뜻해 주는 거예요. 트리라고 불러야 하는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의를 할 때 자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음, 방자할 자자야. 방자할 자자고 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의미 의자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방자하다. 이런 말로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어떠한 루트가 정해진 그런 게 없이 자, 밑에 봅시다.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는 우연히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는 자의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어차피 붙여진 거니까 앞으로 내 마음대로 불러도 될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겠죠.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회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소리도 있었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배경으로 음악이 깔리는 것 뿐이에요.
책상은 양탄자라고 부르고 의자는 시계라고 부르고 약간 옷장은 신문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피곤하군. 사진에 누워야겠어. 양탕잡 시계 위에 앉아야지. 그렇게 혼자 새로운 언어로 살아가던 어느 날, 아, 다른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했더라?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남자의 반응.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축구 보러 갈래요? 계속 비가 내리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가 볼 때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내일 호박 보러 갈래요? 계속 꿀이 내리는군요.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겠어? 하하하,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모두들 너무 웃겨.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재밌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후 시간이 흘러 남자가 맞은 최후는 결국 어떤 것일까요? 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를 했고, 인사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뒤쪽에 보면 스위스의 작가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소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정해진 기호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간의 어떠한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거야. 그치? 어떠한 약속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얘를 나무라고 부르자. 얘를 외국에서는 얘를 트리라고 부르자. 얘를 손이라고 부르자. 얘를 핸즈라고 부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무리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 쓰면 어떻게 돼?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그치.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한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쵸? 사회성까지도 참 쉽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약속인 건 알겠어. 근데 약속은 늘 꼭 지켜지는 걸까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 예를 가지고 짜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삼선 간짜장이 먹고 싶은데 그건 너무 부유한 사람들의 음식이잖아. 그냥 짜파게티도 아니고 짜장면을 먹는데 거기다 간짜장을 먹는데 거기다 삼선을 먹다니 그건 굉장히 사치라서 지금 조금 참고 있어요. 주말에 먹으려고. 돈을 500원씩 더 모으고 있어. 4일이니까 2,000원 추가됐으니까 삼선 간짜장 먹을만 하죠. 어쨌든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얘를 자장면이라고 불러야 될까? 짜장면이라고 불러야 될까? 자, 자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짜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1986년에 우리나라에 외래어 표기법이 지정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자장면이라고 표기를 할 거다라고 그 표기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자장면이라 안 부르고 짜장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15년이 넘는 이런 시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짜장면이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1년도에 그래 짜장면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이 복수로 표준어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이제는 짜장면도 맞는 표기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을 했을 때 계속 요구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예시들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성을 한번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거, 새로 생기는 게 있죠. 그쵸? 스마트폰. 옛날에는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잖아. 너네는 스마트폰 세대라서 모를 텐데, 나 고등학교 2학년 18살? 이때 19살? 이때쯤에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이제 폴더폰을 쓰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터치폰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터치폰이 나왔는데 그때도 스마트폰은 아니었고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이제 열심히 꺼야 돼요. 왜냐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터치폰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도 이러한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서 새롭게 생긴 단어예요. 그리고 스세권이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자, 스세권은 스타벅스 그 역세권이라고 역 주변에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세권은 스타벅스에서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스세권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버플레스유도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주면 버플레스유는 원래는 갓블레스유라는 말이에요. 내가 영어도 쓸 수 있어. God bless 맞나? You 라고 하는데 그 시인이 bless you 너를 축복한다라는 거야. 근데 법 bless you라고 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니까 법 없었으면 넌 죽었어. 약간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소확행이 있는데 소확행은 여러분 알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찾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예요. 사파서블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게 뭔지. 알겠죠? 그러고 옛날에 지금은 새로 생겼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 때 신조어들 킹왕짱, 막 얼짱, OTL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킹왕짱은 대충 유추할 수 있겠죠. 킹이고 왕이고 짱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 좋은 거를 의미하고 얼짱은 막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우리는 얼짱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그런 얼짱이란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OTL이 뭔지 엄청 궁금하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좌절을 뜻해요. 띠로리 하는 건데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헉 하고 이렇게 좌절해서 엎어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닮아서 OTL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때 신조어도 재밌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새로 생긴 단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소리나 아니면 그 의미가 변한 단어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쁘다 라는 말이 우리 지금 현대에서는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막 그럴 때는 예쁘다는 말이 불쌍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가엾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어리다는 지금 우리의 어리다는 나이가 작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어리다라는 게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신기하죠?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라지기도 했어요. 매라는 게 우리 옛날에 산을 매라고 불렀고 강을 가람이라고 불렀고 오는 뭘까? 음,
백을 온이라고 했고 천을 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지금은 우리가 쓰지를 않죠. 자, 이게 옛날 어떠한 글의 원문인데, 자,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라고 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인데, 뭐야, 전혀 못 알아듣겠죠. 약간 오늘날에 오면서 단어들이 달라져서 그래. 불이라는 게 우리는 뿌리로 달라졌고, 바람이라는 것도 바람으로 됐고, 남간 이거는 뭐예요? 얘는 나무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나무에 옛날에는 나무라고 하던데 라는 식으로 교과서에 나온 적 있죠. 얘는 이제 는을 붙이면 얘가 또 나무의 모양이 이제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쪽에 붙이고 이런 어떻게 변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옛날의 글씨들이 지금에 이렇게 변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여름 하나니였어. 여름 하나니가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 좋고는 대충 이해하겠어. 아, 꽃이 좋다 라는 뜻이겠고, 여름 하나니는 여름이 좋다, 여름이 왔다 이런 말인가, 여름이다 라는 말인가 했는데, 자, 여름이 뭐야? 그치, 열매지. 그리고 하나니는 하다라는 말을 이제 하다에서 다 대신 하나니라고 바꾼 건데, 하라는 뜻이 많다라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열매가 많다라는 뜻이지. 이렇게 옛날에서 오늘날에 오면서 말이 달라져서 의미가 변해서, 아니면 그 소리가, 우리가 부르는 소리가 달라지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언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역사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게 지금 그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은 긴 시간 동안 생겼던 것이고, 그리고 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곧 사라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단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쵸? 재밌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창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창조성도 무슨 말을 할 건지 대충 감이 오죠? 자, 우리 단어의 양을 한번 볼게요. 단어라는 게 한국어에는 50만 개가 있어. 영어에는 60만 개에서 80만 개, 독일어에는 30만 개에서 50만 개, 프랑스에는 10만 개.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는 고작 400개에서 800개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400개나에서 800개 그 사이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새로운 단어를, 문장을,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거는 400개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그 배운 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우리가 한 완전 애기일 때는 누워서 이제 그 사탕 같은 그거 먹으면서 응애 하고 누워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2개밖에 없을 때는 엄마들이 하는 말이나 아빠가 하는 말을 따라 이야기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좀 나고 옷을 입고 뛰어놀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제는, 그렇지, 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막
냉장고에 냉장고 이름 붙여져 있고 막 그랬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시킨 단어 공부시킨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점점 더 우리가 커가면서 더 많은 단어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물을 보더라도 이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장미잖아요. 근데 이 장미를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준 장미. 그래서 사랑스러운 장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고백을 하려고 하고 있어.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고백을 하려고 갔는데 그 남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난 터덜터덜 그 장비를 들고 내려 돌아오는 거지. 그럴 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미가 될 수도 있고 내 동생이 이제 노래를 한다고 했잖아. 그 노래를 이제 들으러 내가 연극을 보러 가서 그 기쁜 마음으로 내 동생을 축하해 주기로 가는 길에 산 장미. 어때? 너무 기분 좋은 장미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장미를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단어를 가지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재밌죠?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배운 네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활용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니까 실제로 만나서 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